개딸에 굴복한 정치 판사의 이상한 판단으로 구속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연휴가 끝나면 곧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168석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며 총선 체제로 돌입할 채비도 하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에 쓰일 현역 의원 평가도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받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현역 의원들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이게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재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대표 자체가 사법 리스크 덩어리인데 누가 누굴 감점시키냐는 불만이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빈앵커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평가는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 38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활동 100점, 지역활동 270점 등 4개 분야로 나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때와 동일한 평가 분야인데요. 그리고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되면 공직윤리 수행실적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비위란 성희롱, 갑질,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를 가리킵니다. 자, 5대 비위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추만으로도 50점이 깎입니다. 자, 다만 형사소추와 5대 비위 사건 연루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평가위는 형사소추 내용, 공직윤리와의 관련성, 소명의 내용 등을 검토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거나 감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168석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며 총선 체제로 돌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곧 공천심사에 쓰일 현역 의원 평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받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현역 의원들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불가피한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지난달 말 확정된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소를 당한 의원 외에도 금품수수를 비롯한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받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현역 의원들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측은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기소되진 않았지만 5대 비위 사건 연루자는 맞다라면서 감점 대상으로 포함시키되 소명서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먼저 어느 현역 의원이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이미 구속된 윤관석 의원, 구속 직전까지 갔지만 풀려난 이성만 의원, 그리고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돼 언론에 이름이 알려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조선일보가 10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석,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입니다. 그리고 문화일보가 추가로 공개한 돈봉투 수수 의원 5명이 더 있는데 김혜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김남국이 바로 그들입니다. 검찰이 특정한 19명 가운데 조선일보가 공개한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를 받았고 9명은 다음날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난 뒤 지목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심지어는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 구속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직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현역 의원들을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이게 자칫 당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반발 논리가 예상되는지 불보듯 뻔하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 아니냐. 당대표 자체가 비리 혐의 덩어리인데 왜 우리만 감점 대상에 이름을 올리냐. 이런 반발이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더군다나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아직 검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여럿 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위증교사 정황이 담겨있는 녹취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이 당대표인 이재명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이 가진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각 정당의 공천 물갈이,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비율이었습니다. 자, 이른바 물갈이는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을 탈락, 즉 배제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무마하는 한편 개혁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표를 모으는 그런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지난 역대 총선을 보면 주요 정당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미리 현역 국회의원 탈락 물갈이 비율을 정해놓고 공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정부패나 기타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물론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 등을 토대로 성적표를 매겨 하위권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방식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당수나 당대표가 자신에 대한 어떤 충성심, 즉 당 장악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공천개혁을 표방하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168명으로 지역구 152명, 비례대표 16명입니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절반인 5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현역 의원 절반인 84명 이상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2번 연속으로 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16명은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셈이고 여기에 돈봉투 의원 20명을 합치고 또 중진 의원 몇 명을 더 걸러내면 절반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수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원외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최근 언론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는데 이재명 구속영장 국면에서 무려 38만 명의 기각탄원서를 제출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현재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 돼야 하며 3선 이상 5는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 돼야 한다. 이렇게 줄곧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갈이 대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이들의 빈자리를 노리는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인사들이 심한 갈등 양상을 보일 게 자명해 보이고 여기서 이재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강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보는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